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내 아는 분 거북섬에 투자했는데 안 나가서 이자만 3, 400만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와가지고 거북섬에 대한 썰을 많이 풀었습니다. 전 참고로 거북섬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도 가볼 일 없을 것 같아. 일단 우리 집에서 멀어요. 너무 멀어. 아니 가까운 동해안도 안 가는데 먼 데까지 가겠냐고. 그리고 위치가 안 좋아. 여러분 혹시 거북선 아십니까? 거북선? 서울이나 수도권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 아십니까? 왜냐면 수도권에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잘 모를 거예요. 거북선이 뭐야? 거북선은 아는데. 우리 이순신 장군님 만든 거북선은 아는데 거북섬 뭐야? 그러니까 거북섬, 거북 아일랜드. 모를 거예요, 여러분. 제 방송에 서울이나 수도권 사시는 분도 있죠? 모르죠?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 이게 왜 모를 수밖에 없냐? 원래 섬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혹시 인공섬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인공섬. 원래 섬이 아닌데 사람이 거기다 이제 흙 메워가지고 강제로 섬처럼 만든 거예요.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시면 거북섬 나와. 근데 이게 정상적인 섬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섬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섬이라고 하면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바위 덩어리나 산으로 형성되어 있잖아. 그게 섬이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지역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멀리 동떨어져 있는, 거기서 이렇게 바위 있고 기둥 있고 산처럼 돼 있고, 그게 섬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섬은. 근데 거북섬은 애초에 육지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없는 섬이야. 없는 섬인데 거북이 모양 본떠 가지고 만든 섬이에요. 인공섬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엄청난 돈을 갖다 부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엄청난 돈을 갖다 부어서 거북섬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각종 리조트 건물, 그리고 생숙이라고 하죠. 생활형 숙박시설, 그것도 크게 만들고 거기다가 상가 건물까지 많이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 사람들 올까요? 오겠습니까? 봐봐, 제가 물어봤죠. 거북섬 아냐고 하니까 아무도 몰라. 안 오죠, 여러분. 안 옵니다. 거북섬의 정확한 위치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입니다. 백오 신도시를 지나야 돼. 백오 신도시도 모르는데 거북섬을 알겠냐고요. 예. 백오 신도시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수도권 사람들 중에. 시흥이나 안산 사는 분 아니면 모를 거예요, 이게. 예, 모릅니다. 서울부터 몰라요. 백오 신도시가 뭐야? 백오 신도시 뭐냐 하면, 경기도 시흥시 백오동. 예, 그 시야 방조제 가기 전에 약간 구석진 데다가 신도시를 건설한 곳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도시라고 하면, 거기 땅을 개간해가지고, 땅을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 아파트 짓고, 상가 건물 짓고, 이게 신도시죠. 근데, 이런 신도시의 특징은 뭐냐? 이건 백원만의 특징은 아닌데 전국의 신도시 특징이 있습니다. 혁신도시 아니면 새로 지어진 땡땡 신도시 특징이 뭐냐면 원래는 도시가 아닌 곳입니다. 원래 도시였던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원래는 변두리, 시골, 깡촌, 구석진데 이런 곳입니다. 근데 이런 곳에 이제 아파트하고 상가를 올린 거예요. 도시로 만든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원래 도시가 아니었어. 원래 왜 도시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알고 도시는 보통 시가지 안에 있죠. 시내권에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인프라가 좋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살았기 때문에 상권을 형성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신도시는 애초에 도시가 아니었고 그냥 거기다가 건물을 올렸기 때문에 그냥 건물만 새 거지 애초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했던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백오 신도시도 그렇고 거북선도 마찬가지겠죠. 아니 저기에 섬 만들어서 리조트 만들고 아니면 이제 상권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옵니까? 애초에 모르는 곳인데 안 오죠, 여러분. 저기 동네 사는 분들이 아니면 올 일이 없어. 근데 왜 순진하게도 왜 저기에 상가 건물을 비싸게 분양받았을까? 저기 거북섬의 상가 분양금이 얼마 되냐면 작게는 6억, 많이는 10억이 넘습니다. 거의 아파트, 신축 아파트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을 상가 분양에 다 갖다 부은 거야. 심지어는 그 상가 분양금 평균적으로 한 8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평 기준은.
20평 미만 이제 그런 상가 건물 기준은 한 8억 정도. 그러면 평당 한 3천 후반대 4천만 원이죠. 엄청난 돈이지. 차라리 그 돈으로 아파트 사지. 아무튼 그 8억짜리 상가 건물을 거의 한 6억 이상 대출 받았어요. 자기 자본 한 1억밖에 안 돼. 그럼 한 6억에서 한 7억 정도 대출 받은 거죠. 겁도 없이 연끌한 거예요. 상가 연끌. 대부분의 신도시 상가를 다 연끌하신 분들이 많아요. 무슨 배짱 연끌인지 모르겠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런 큰 돈을 대출 받아가지고. 근데 문제는 저렇게 상가 분양 받았어요. 누군가 반드시 들어와야 돼. 아무도 안 들어와요. 왜 아무도 안 들어오냐? 딱 봐도 장사가 안 되거든. 사람이 없어 이게. 누가 저기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몇 년째 공실이에요. 몇 년째.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째 공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저 상가 분양 받으신 분들은 이제 매달 갚아야 되는 원금이자가 있습니다. 아마 6억 이상 대출 받았으면 원금이자 관리비까지 하면 거의 400만 원, 400만 원. 매달 갚아야 돼. 만약에 4년 동안 아무도 안 들어왔어.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한 400. 매달 갚아야 될 원금이자에다가 관리비까지 400. 그러면 1년이면 4,800. 4년이면 보자. 1억 9,200만 원. 거의 2억이죠, 2억. 그 2억이 생돈이 날아가는 거야, 이게. 근데 저 상가 분양 받으신 분들이 돈이 어디서 나가지고 저 갚을 수 있을까, 지금. 보통 상가 분양 받는 분들은 그 노후 준비 수단으로 그 분양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한다는 건 뭐냐? 나이가 많고 이제 더 이상 일을 구할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분양 받은 거예요. 수익원이 없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뭐 벌 수가 없다 보니까 그 매달 나가는 상가 월세, 그러니까 월 대출금이죠. 원금이자 거기에다가 관리비를 낼 수가 없는 거야. 밀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버티지 못해서 경매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찾는 사람이 없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기 거북선 보면 약간 위치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환경적으로 안 좋은 곳입니다. 바닷가긴 한데 왜 안 좋냐? 여러분 네이버 지도상에 거북선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거북선 주변에 뭘로 에워싸고 있냐면 수많은 공장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세관역 숙박시설하고 리조트 상가를 만든 겁니다. 원래 관광도시도 아닐 뿐더러 주변에 그런 환경적으로 좀 위협받는 것들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뭔가 레저 활동이나 관광을 즐기기에는 굉장히 좀 열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 딱 봐도. 지금도 비어있는데 누가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저기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 아는데. 저기 지어진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아무도 안 찾잖아요, 이게. 누가 찾겠냐고. 그래서 지금 상가 공실인 데는 앞으로도 공실일 겁니다. 예, 미안 얘기지만. 생각해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저런 유튜브 같은 데 있잖아요. 상가 공실인 데 보면 어떤 생각 들까? 내가 저기 싸게 나왔는데 저기 들어가서 장사를 내볼까? 사업을 내볼까? 그 생각 들겠습니까? 아니면 저긴 들어가면 안 되겠다. 저긴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저기 들어가면 완전 개손이다. 그 생각 들까요? 대부분 후자일 겁니다. 그러면 저기는 계속 비어있을 거예요. 안타깝지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돈 5만원, 10만원이 없어서 사채까지 쓰고 인생 힘들게 사는데 몇 억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나라가 참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좀 대출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대출을. 그것도 있잖아요. 뭐 몇천만 대출이 아니라 뭐 4억, 5억 대출을 너무 쉽게 봅니다. 예. 특히 연끌할 때 연급음이 났을 때 사람들이 대출을 너무 쉽게 받았죠. 막 4억, 5억씩. 사실 은행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저 사람도 별로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왜 그렇게 대출을 좀 많이 해줬을까나 그 생각 들긴 합니다. 은행도 문제 있죠. 저 사람들이 애초에 갚을 목적으로 저희 대출 받는 게 아닌데 왜 저렇게 대출을 좀 거금을 쉽게 해줬을까? 옛날에는 좀 대출이 좀 크게 해줬죠. 근데 요즘엔 잘 안 해줘. 왜냐? 워낙에 못 갚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렇게 큰 돈 대출받고 제때 못 갚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은행에서도 이제는 대출을 좀 까다롭게 해요. 예, 옛날처럼 연끌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한 4년 전, 5년 전만 해도 은행에서도 이제 대출을 막 3억, 4억씩 해줬습니다. 그때는 이제 막 부동산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쭉쭉 오른 시절이다 보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무조건 새로 지어진 사기만 오른다. 분양받으면 오른다. 지금 안 사면 나중에 못 산다.
왜냐하면 집값이나 상가 건물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사야 된다. 빚을 최대한 많이 내서라도 사야 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통했습니다. 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돈을 대출받고 무리하게 뭐 신축 상가나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그분들이 지금 어떠냐?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럼 어떻게 달라졌냐? 일단은 이자가 많이 올랐죠. 예, 은행 금리가 올라가지고 그때 내야 되는 원금이자보다 지금 원금이자가 더 높죠. 훨씬 더 높습니다. 거기다가 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5년 상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리고 부동산 거래가 잘 안 되기 시작합니다. 예. 좋은 자리에 부동산 아니면 잘 안 돼. 신도시는 정말 거래가 잘 안 돼. 잘 안 됩니다. 왜냐? 거품이 많이 낀 곳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안 들어가.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연끌하는 분들, 이제 가격도 이제 올라가지도 않고 점점 내려가고 버티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팔고 나오고 싶은데 아무도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책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정신 못 차리고 홀려가지고 말도 안 대출받아서 이 고생을 하는 걸까? 내가 왜 남의 말에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갔을까? 아마 그런 후회를 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후회를 해도 이미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왜냐? 본인들이 스스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무리 뭐 투자가 좋다 하더라도 연끌 같은 극단적인 투자는 하시면 안 돼. 잘못되면 끝이야. 잘못되면. 올인선 투자 같은 걸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연끌 비투 같은 이제 올인선 투자로 투자가 실패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출을 좀 무섭게 생각하시고 능력 안 되면 뭐 빚내서 해보겠다는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마시고요. 가진 것에 만족하시고 번 돈에 좀 잘 관리하시고요. 그렇게 좀 미래를 잘 설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